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 두 세션에 나눠서 토네이도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네이도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 볼륨에 상하는 그 디브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커버했던 기본 지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그 볼륨 구현이나 디브리 같은 것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니까요.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네이도 볼륨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걸로 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걸 널브스로 만들고요. 높이를 한 15를 정도로 하고 제가 테스트한 그런 스케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살짝 사인 곡선을 살짝 휘거나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모션을 주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샷에서 요구하는 토네이도의 모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기본 지식을 토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인 코사인 있죠? 그게 이제 그 원형을 이루면서 모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px와 z의 코사인과 사인을 접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넘버를 프리퀀시로 넣겠습니다. 여기에 매번 변해야 되니까 타임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랜덤 값을 뭐 아무거나 집어넣는데, 일단 랜덤 값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좀 낮춰주는 게, 좀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게 그 파티클이 안정적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걸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미리 테스트 해봤을 때 이게 이 케이스에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해봤습니다. 이 정도 스피드입니다. 그냥 살짝 구부려지고,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게 400프레임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스터디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살짝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널브스로 돼 있죠. 그래서 폴리건으로 컨버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샘플링을 0.01로 촘촘하게 했습니다. 자,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탄젠트가 필요하죠.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리버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폴리프레임 셋이라고 할까요? 셋. 여기에서 저희가 셋 탄젠트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탄젠트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면 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탄젠트 디스플레이 가셔가지고 마커와 벡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티클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티클을 생성할 그리드를 만들고요. 여기에 스캐터를 이 경우 같은 경우에 10,000개 정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팜 네트워크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갔죠.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얘가 주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파티클이 들어갔고요. 스캐터에서 이게 너무 이분하죠. 그래서 이 릴렉스 이터레이션을 저는 그냥 제로로 줬습니다. 좀 이렇게 뭉쳐진 효과가 좀 내추럴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터레이션을 줄여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소스는 포인트로 하고요. 각 포인트가 이제 소스가 되는 거죠. 파티클 이미 탔는데. 한 20,000개 정도 저는 더 필요하긴 한데 그냥 이게 많아질수록 느려지니까 대충 요 정도로 숫자로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birth rate를 20,000개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팬과 베리에이션을 3초, 8초, 3초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곡기 테스트할 때 아마 한 4만, 5만 정도 놓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션이 필요하겠죠. 스월링 모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팝 보면 팝에 관한 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가 파티클로 일단 구현을 한 다음에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파티클로 우리가 토네이도 모션을 구현을 하고요. 그거를 VDB 볼륨으로 바꿉니다. 거기에 쉐이더를 볼륨 쉐이더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게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이니까 결국에는 파티클로 대부분의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거죠. 그리고 팝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밥을 사용을 했죠. 밥
방법을 지난 시간에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월링 모션을 이렇게 아까 그 라인을 토대로 스월링 모션을 했죠. 그 인풋에서 팝업, 인풋에서 세컨 인풋을 어사인 해주시고요. 그게 라인이었죠. 탄젠트 갖고 있는 라인. 스월링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오픈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래서 세컨드 인풋에서 갖고 오는 거죠. 이게 라인이죠. 지금 그 라인의 포인트를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거를 각각의 이 파티클 포지션과 비교를 하는 거죠.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접해 보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다큐멘테이션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뉴콘 스튜디오로 가시면 여기에 후디니 프랙티컬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플럭 시뮬레이션이 있죠. 여기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 커브를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탄젠트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라인이고요. 아까 그 만들었던 그 라인의 포인트들을 통으로 집어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통으로 집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통으로 집어온 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포인트 클라우드 필터를 통해서 제가 가까웁니다. 애트리빗을. 그 포인트에 각각의 애트리빗이 있겠죠. 여기 이 PC 필터라는 거에 기본적인 거는 P입니다. 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를 서브트랙트를 일단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헷갈렸었는데 이 포인트, 이 파티클이죠. 이 파티클이 이 라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안쪽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살표의 얘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끝부분에 있는 점이 이 서브트랙션에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티클이 B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B에서 A로 이렇게 가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컬브로 지금 라인이 컬브죠. 그 컬브로 지금 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죠.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오른손 법칙이니까. 그래서 얘를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젠트가 나와야 되겠죠. 이 라인에 얘하고.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 필터를 통해서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죠. 얘에서 이번엔 P가 아니라 탄젠트겠죠. 그래서 이쪽에 값에 채널에 탄젠트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 스월링이 안 되는 거는 이제 PC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서치 레디어스가 너무 작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샷의 스케일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밖으로 빼서 그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했던 게 탄젠트가 직접 들어갔죠. 그죠? 그래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죠. 그 탄젠트를 따라서. 그래서 그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내추럴하게 바꾸는 작업을 일단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얘 노이즈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컬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 노이즈. 그래서 이 컬 노이즈를 애드에 첨가를 시켜줍니다. 컬 노이즈는 저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내버려 두고 앰플리튜드를 2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0.01로 줄여주고요.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 노이즈가 들어가려면 일단 저희가 이 파티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클의 포지션, 이 포지션 들어가죠. 이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파티클에 이게 빠졌네. 이게 가끔 가다가 밥 노드 사용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커넥션이 끊어지거나 붙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지금 파티클러에 들어가는 거니까 컬러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중에 옵셋에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옵셋은 지금 벡터죠.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타임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타임이 일단 Z축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00이고 이거를 옵셋에 집어넣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줄였습니다. multiply by constance로 해가지고 결국엔 Z축에 곱한다는 거는 제가 줄였어요. 0.65 이게 0.6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타임 값을 들어오는 거니까 타임 값에 0.6 정도 스피드를 줄여준 겁니다. 옵셋에.
이 offset 값에. 그래서 00 그 다음에 time 곱하기 0.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랭글로 치면. 자, 이렇게 해서 컬 노이즈를 한번 넣어봤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내추럴한데 어딘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좀 리지드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지금 일률적으로 쭉 들어갔죠. 얘네들의 값을 좀 더 상대적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제가 조절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제가 앰플리튜드 2를 했으니까 얘네들 값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조절해 주고 탄젠트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는 스월링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건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센터로 가는 거죠. going to the center고 스월링 모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going up이죠. 탄젠트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조율을 해보니까 0.5 그 다음에 스월링을 조금 더 높여서 5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조금 높여줘서 1.5 다 3D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줬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스월링이 너무 강해요. 근데 스월링이 너무 강한데 이 값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이 탄젠트와 이 서브트랙트란 값이죠. 이 값이 이게 너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티클 이 지금 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얘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신 다음에 탄젠트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태를 해볼까요? 아까 그게 통으로 나온 이유가 제가 크로스 프로덕트에 상대적으로 이거죠. 곱해졌던 5가 높은 게 아니라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해줘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구현하려는 쪽 방향으로 지금 파티클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튜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션을 잡아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뼈대가 중요하고요. 기초적인 뼈대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0% 뼈대고 50%는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는 겁니다. 자, 밥 쪽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베리에이션을 좀 다양성을 좀 더 주겠습니다. 파티클 속도에 좀 더 베리에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거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랭글을 통해서 VR
이게 특이하게 왜 후디니가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파티클의 벨라시티는 V고요. 볼륨의 벨라시티는 VEL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는지 처음부터 의문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파티클에 일단 베리에이션을 주고 어차피 이것도 볼륨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VEL도 그 파티클 벨라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베리에이션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벡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지금 벨라시티가 있겠죠. 이 포맷 이것 항상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벡터라고 하더라도 벡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게 상수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거 my v를 왜 하냐면 벨라시티에 그 바로 적용을 안 하고 그 제 커스텀 변수로 일단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 벨라시티를 넘겨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랜덤 벨라시티를 적용을 하고 그걸 다시 오리지널 벨라시티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fit 펑션을 써가지고 랜덤 발류를 넣겠습니다. 그럼 랜덤 발류를 0.15에서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d 값을 넣고 아무 값이나 이렇게 해서 seed 값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게 0.15에서 1 사이로 그 곱해주겠죠. 기존에 있는 벨라시티에. 그럼 이게 랜덤 값이 되는 거고 요거를 바로 그냥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값에 기존 값에 제가 그 0.15와 1 사이의 랜덤 값을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티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은 VEL이라고 했죠. 일단 지금 볼륨 값은 없으니까 기존의 파티클 벨라시티를 넘겨줍니다. 제 변수에 새로운 변수에 볼륨으로 사용할 새로운 변수 myVL에 넘겨주고 얘를 똑같이 위에처럼 fit 펑션을 이용해서 랜덤을 0.15 1 다음에 seed 값을 넘겨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0.15에서 1 제가 id를 사용하는 거는 이게 ptnom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이거를 이제 VEL이라는 그 볼륨에 사용할 벨라시티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는데 저는 상수로 3배 정도 스케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배 큰 거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여러 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상수로 이거를 상수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빼주시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뭐 velocity scale 뭐 이렇게 한 다음에 VL 스케일이죠. 이거 참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절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쨌든 파티클은 여기에서 넘겨준 거고요, 얘한테. 그리고 얘 넘겨받아서 랜덤으로 0.25에서 1 사이의 값을 곱해줘서 그걸 velocity에 넘겨주고, 그거를 이게 통으로 그 volume velocity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좀 더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끝쪽에 이거랑 이거 없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얘가 좀 더 리지드하죠. 여기 값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베리에이션은 아까 팝 보면 팝 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얘는 앰플리튜드 20 그리고 스월링 사이즈 3. 이 정도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예. 제가 파티클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2만으로 했죠. 어쨌든 팝 폴스가 들어가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됐죠. 자, 그러면 파티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볼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볼륨으로 넘어가기 전에 트레일 서브 이용을 해서 좀 더 파티클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자, 그러면 이거를 볼륨을 어떻게 바꾸냐면 VDB from particles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박스 사이즈를 0.05로 이거를 더 줄이면 줄일수록 근데 이 박스 사이즈하고 그 포인트 레디어스 스케일하고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많이 줄일수록 레졸루션이 높아집니다. 근데 얘를 줄이면 얘도 줄여야 됩니다. 박스 사이즈를. 그러니까 얘하고 상호작용이 있는데 얘는 항상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제가 했을 때. 안 그러면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density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fog density를.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velocity 2개 만들었었죠. 그 포인트 attribute에서 포인트 아까 맞죠? 포인트 저희가 포인트 attribute 맞죠? 그래서 얘들을 두 개를 만들어서요. velocity를 요거 VL
갖고 오고요. 헤드 벨로시티니까 이렇게 그리고 VDB 스무스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대로 돌리면 파티클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스 사이즈와 레디어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좀 더 VDB가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VDB 제가 스톱을 안 했나요? 자, 이 상태에서 VDB 스무스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좀 더 서페이스가 스무스하게끔. 근데 그 그룹이 덴시티가 돼야 됩니다. 아까 덴시티로 했었죠. 그래서 미디안 밸류로 해주시고 이터레이션 하나 올려서 5를 해주시고 자, 이거를 그 뷰폴트에서 좀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라이트하고 쉐이딩을 셋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셋업을 일단 하죠. 일단 쉐이더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짜고 뭐 이러기는 복잡하니까 훔쳐오죠. 어디에서 파이로 여기 빌로우의 스모크 있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얘를 누르면 원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생겨요. 일단 얘는 시뮬레이션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 빌로우 스모크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 쉐이더가 있습니다. 얘만 훔쳐오죠. 카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얘만 훔쳐오고 얘도 버리고요. 어차피 얘가 지금 볼륨으로 셋업을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셋업이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 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쉐이더입니까? 여기에서 고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건 이번 시간에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쉐이더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필요하죠. 라이팅하고 카메라 필요하죠. 카메라 컨트롤 카메라 하면 이 뷰에서 이 카메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를 하고요. 제가 셋업해 본 카메라 값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13. 왜냐하면 카메라 뷰하고 라이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꼭 이대로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선라이트, 키라이트이죠. 키라이트를
1.5로 좀 높여요. 약간 그 백라이트 비슷하게 백라이트는 아니고 이게 셋업하게 되면 이제 측면 라이트니까 좀 높여줬습니다. 키라이트 익스포저도 높여주고 인텐시티 높여주고 이게 이제 앰비언 라이트죠. 스카이라이트 얘는 그대로 했고요. 여기 로케이션만 좀 사이드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바꿔서 일단 제가 요거를 플레이 블래스트로 러닝을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립북 다 돌았는데요. 여기 보면 좀 거친 게 있죠. 그리고 아티팩트가 있고 이거는 그 컴파지팅에서 나중에 그 후보정을 할 겁니다. 좀 더 스무스하게 블러 처리 같은 그런 여기 보면 아티팩트 같은 게 보이죠. 그런 것도 따로 처리할 거고요. 요게 아까 그 2만 파티클 저 혹시 몰라서 2배로 튕겨서 4만 파티클 요게 좀 더 부드럽게 나오긴. 그래서 요 4만 파티클을 토대로 요거를 일단 파일 캐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볼륨은 렌더링 할 때도 안정적이고 중간에 혹시라도 렌더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중간부터 렌더링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파일 캐시를 꼭 해주시고요. 예.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그 토네이도 볼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네이도 디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